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국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참 오늘 시장 어찌 보면은 괜찮았다라고 하면 할 수도 있고 또 어려웠다면 어려울 수도 있는 시장이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만큼 장중 위아래 변동성도 상당히 컸고요. 뭐 선물 지수가 뭐 1% 정도 변동성을 보였고 뭐 코스닥 또한 뭐 0.5% 정도 0.78% 정도 위아래 흔드는 모습이 좀 나아졌기 때문에 오늘 시가에 들어갔다면은 사실은 뭐 정상적인 섹터에서는 별로 재미를 보지는 못했을 것 같고, 네, 테마주 강력한 순환매 안에서만 오늘 화려한 종목 장세가 펼쳐졌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만큼 최근 시장을 보면은 지수는 사실상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시장이 연속되고 있고, 대외적인 악재 또한 이 정도 했으면 네, 시장에서 다 반영했어, 그래, 이제는 그냥 지수 상관없이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화려한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간 이 대선을 기다리던 뭐 세력들이 대선 이후에 나오는 뭐 새로운 테마 섹터라든지 이쪽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가면서 시장이 굉장히 강력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만큼 순환매도 매우 빠르고요. 말 그대로 시장의 스마트머니일 수도 있고 핫머니일 수도 있는 자금들이 굉장히 빠르게 들어왔다가 굉장히 빠르게 우르르 나가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시장에서도 오히려 손실 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라 너무나 막 급등하는 종목을 추격 매수보다는, 네, 예를 들면은 어,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내가 알고 있던 테마라면 그 테마 안에 대장주 위주로 돌파 매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정책주가 순환매가 아직 덜 된 섹터가 있다면은 차분히 기다리면서 눌림으로 잡고 슈팅 때 매도하는 전략, 혹은 좀 길게 끌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일정 구간 익절가를 잡고 좀 버텨보는 그런 전략으로 시장을 판단하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좋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내동매매가 오히려 계좌에 손실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내동매매만 조심한다면 지금의 시장 저는 참 좋다라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3월 24일 긴축, 전쟁 리스크 등 모든 악재보단 시장은 지금 화려한 중소형주 종목 상세가 진행 중에 있으며, 정부 정책과 실적, 이슈 섹터 연구와 발굴, 그리고 대장주 공략만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격 매수는 절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자, 뭐 코스닥 지수 보면은 뭐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은 거의 대동소이한 상태고, 코스피는 조금 더 상승 종목이 많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선물 시장에서 좀 변동성이 좀 있었죠. 오전에 대략 4천억 가까이 순매수가 들어왔다가 다시 마이너스 1000억까지 밀면서 순식간에 5000억을 팔아 제끼는 이 외국인 매도세가 좀 존재하다 보니까 지수가 위아래로 흔들림을 보였는데, 뭐 딱히 악재성 요인이 없고 중국 증시의 강세와 일본 증시의 폭등 등 해외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국내 증시 강하게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호재성 종목군들이 재료들이 많았죠. 차츰차츰 좀 보고요. 일단 환율 1210원대에서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는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는 것 같고, 국제유가 또한 네, 큰 폭의 상승보다는 네, 이 선에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악재까지도 시장에서 다 반영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매일 유튜브에도 똑같은 이 시황을 복사해서 올려놓고 카페에도 똑같이 올려놓습니다. 근데 이제 제 지인이 뭐 카톡에 이렇게 누가 보내줘서 오늘 좀 봤는데, 이제 정말로 똑같은 내용으로 리딩을 막 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기분이 좀 나빴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라든지 카페 이 작성하는 시황은 사실은 어디서 퍼오는 내용이 없죠. 매일매일 시황을 작성한다라는 게 그 작성하는 사람들도 다 시간이 있을 거고요. 시차가 있을 건데 저 또한 마찬가지죠. 제 시간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네, 실전 트레이더입니다. 저 또한 매일매일 매매를 하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점을 현 시점에서 시장의 변화에 대한 글을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다른 데서 참고를 할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도 참고를 안 하고 제가 작성을 하는 내용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 또한 국내 리포트도 보지만은 외신 리포트도 돈 주고 사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용보다는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칭하는 사람들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모았다가 그냥 신고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저는 카톡 리딩 하지 않습니다. 자, 전일 국장 마감 이후에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제시한 나토 가입 철회 의사 및 푸틴의 회담 요구, 그러니까 푸틴한테 회담 요구 등 평화적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퍼져나왔죠. 또 러시아 또한 핵 공격은 우리 방어를 위한 그리고 국가적인 비상사태 때만 사용할 것이다 라고 재천명하는 부분과 이후에 러시아 원유 금수 조치에 대한 부분도 철회를 한 에 대한 기대감 등이 유가 반락으로 이어지면서 이러한 영향이 1차적인 호재로 작용을 하였고요. 미 증시 또한 애플의 중국 공장 재가동 그리고 테슬라의 독일 기가팩토리 생산 플러스 알파로는 마스터 플랜 3 공개 이슈 그리고 알파벳의 자율주행 승인 등등 많은 호재성 재료들이 어제 미 증시에 나오면서 미 증시 또한 뭐 비교적 큰 폭의 상승을 좀 이어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미중 분쟁 또한 이 중국에서 미국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이 감사를 지시하는 거 내용이 나오면서 중국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올렸죠. 어제 나스닥 지수 S&P 500에는 또 상당 부분 중국 기업들의 강세 또한 일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적으로 하락하던 상승하던 최근 시장은 아주 화려한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연속 상한가도 어려운데 3연상이 나오고 거래 대금도 다시 빵빵하게 터지는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그래도 지금 시장 참여에 크게 두려움을 가질 필요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단지 순환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갭을 높게 띄워서 정말로 매매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난이도는 절대적으로 제가 볼 때는 쉽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절대적으로 쉽진 않습니다. 왜? 올라가는 종목이 더 올라가고 높은 종목이 더 하늘 높게 치서 올리고 밑에 있는 종목은 자기 순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안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어렵지. 이러한 이슈와 일정이 있는 섹터 종목 혹은 정부 정책 기대감이 감도는 정책주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빠르게 그리고 매우 강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 시장에 악재는 제가 볼 땐 딱히 없어요. 항상 그렇듯 악재가 없을 때는 많이 올라간 것 또한 악재요. 악재는 많지만 많이 떨어져서 더 이상 시장 참여자들이 이건 진짜 싸다고 공감하면 악재는 악재가 아닌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악재는 크게 보면 크게 보이지는 않지만 추가적으로 박스권 윗구간을 녹화할 때 단기간의 상승이 악재로 변해 흔히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든지 이러한 뭐 이유 아닌 이유들을 코에 붙이면 코걸이식, 귀에 걸면 귀걸이식 악재로 둔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 긴축의 이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뭐 성장률의 뭐 정책, 뭐 그런 등등 내용들을 전부 다 싸잡아서 시장이 무시하고 올라가고 있는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좋은 거고 이러한 상승 추세가 둔화되는 시점이 또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왔을 때는 이런 내용들을 인지하고 있다가 대응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어제 강했던 비철금속 철강 테마는 이 러시아 철강 부도 이슈, 부도 가능성 이슈 및 철강회사, 유럽 철강회사 에너지값 급등의 셧다운 가능성 등이 추가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오늘 뭐 이쪽에서 상한가가 3개나 나오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그 밖에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피라미딩을 보여주었죠. 그러다가 오늘 한신기계가 급등하면서 나머지 원전주들을 좀 끌고 올라갔다라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오늘 한신기계 매매하신 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100점 만점에 105점을 드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모든 면에서 제가 볼 때는 S급의
종목이 탄생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주도주의 모습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건설주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24, 25일 인수위 부동산 대책 발표 기대감에 움직이고 있고, 내일도 장중에 좀 밀리면은 다시 끄집어 올리려는 모습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내일 뭐 급락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종목이 많이 밀리게 되면 하단에서 좀 공략을 해보는 전략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장 막판에 인수위 디지털 플랫폼 TF 공공 데이터 개발 행정 서비스 단축 목표 이슈가 좀 시장에 부각이 됐는데, 이런 부분이 시장에 강하게 반영을 하면서 일단 이 내용이죠. 시간에 종목군들이 대거 좀 올라갔습니다. 일단 기존의 대장주인 종목군들이 데이터 솔루션이죠. 데이터 솔루션이 장중에 엄청난 변동성을 좀 보이면서 위아래로 좀 난리 부르스를 좀 쳤었는데, 장 막판에 소프트센과 한일 네트워크스가 좀 갭을 만들었는데, 저희도 제가 회원님들하고 볼 때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가상화폐인가? 라는 의구심을 좀 가졌는데요. 일단은 시간에 저는 아마 이 타임에 전략 매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걸어 놨는데요. 이거는 종가 베팅을 좀 들어가서 시간 외에 베팅을 좀 장 마감 왜 안 찍히지? 아무튼 동시효과에 좀 들어가서 시초가에 조금 흔들렸었는데 그냥 놔두고 시간의 막타임에 매도를 좀 걸어 놨습니다. 강한 상한가 같긴 한데 내일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사실은 소프트센 종배를 하나 했었고, 시간에 아시아 종묘라는 종목을 시간에 좀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에 안 찍히면 일봉으로 봐야 되는데, 일봉에서 최고점에는 팔지 못했고, 저는 뭐 7,350원대 전략 매도를 좀 하면서 나머지 물량은 시간에서 다 팔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까지 좀 오늘은 매매를 좀 했었는데, 그만큼 요즘 시장 굉장히 화려한 종목 장세 펼쳐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어서 내용이 좀 샜는데, 아무튼 내일 이쪽 종목군들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고요. 자, 안철수 위원장, 새 정부 관심 가장 큰 분야는 기후변화 대응 시테크다라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죠. 일단은 지난번 저희 회원님들하고 약간의 이제 매집 아닌 매집으로 스케줄링 매매를 했던 게 그린 케미칼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미 이 내용들이 한번 나왔었어요. NDC라는, 그러니까 탄소 감축 목표를 기존 정부 방안 그대로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무게가 실린다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바꾸기는 어렵겠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원전으로 또 다른 친환경으로 하게 된다면 탄소 감축 목표를 줄이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좀 받았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가는 국제 트렌드이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이 오늘 좀 나왔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이미 탄소 중립에 대한,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한 부분을 천명했다라는 것 자체도, 그리고 새 정부 관심 가장 큰 분야가 기후변화 대응이다 라는 부분을 봤을 때도 탄소 포집 관련 종목은 계속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린 케미칼인데요, 사실 이날 이렇게 매수가 됐죠. 어제 매수가 아마 됐을 거예요. 이번 주 뭐 트레이딩 아니 스케줄 매매는 그린 케미칼이었는데, 일단은 오늘 크게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하루 정도 눌림을 지켜보고 금요일날 탄소 중립 시행령 발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려오는 이 5일선 타고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차라리 밀려서 만원 아래 한번 찍고 다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면 좋을 것 같네요. 최대한 눌림으로 잘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제
안철수 관련된 종목군들을 잠시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오늘도 안철수 관련해서 종목군들 엄청 뜨겁게 올라갔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는 좀 빠졌는데 알랩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뭐 써니전자라든지 까뮤이엔씨라든지 뭐 메커스 등 안철수 관련주들이 굉장히 뜨겁게 올랐죠. 이제는 사실은 좀 보기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 시가총액 무거운 종목이 단기간에 150%가 상승하고 내일 개까지 들으면은 단기 200% 상승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매우 조심해야 될 구간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말 그대로 광기의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싶네요. 자, 시장 보고 추가적으로 관심 종목군들 보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지수 잠깐 보면, 먼저 지수를 잠깐 보면 보시다시피 이 박스권을 해서 짧은 조정으로 일단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지금 구간에서부터는 사실 추가 상승이 분할 매도로 접근을 해야 되는 시점일 수도 있고요. 사실 950포인트 근처에서는 일정 부분 비중을 줄이고 이 구간에서 이렇게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시장이 밀리면 새로운 또 주도 테마가 올라갈 때는 시장의 주도주가 또 바뀌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구간에 올랐던 종목 따로 있고, 이 구간에 올랐던 종목이 따로 있고, 이 시점에 올랐던 종목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렇듯 시장 지수는 올라가는데 종목이 자꾸 바뀌는 모습이 연출되기 때문에 이런 점이 지금 시장에 좀 어려움을 토하는 부분일 수도 있어서, 시장의 주도주가 이 구간에서 갖다 조정받고 올라갈 때 주도 섹터가 바뀌는지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순환매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자, 금일 대형주 잠깐 보면 포스코가 오늘 시가의 갭을 장기 평선을 돌파하는 갭 상승이 나왔죠. 저는 사실 이거 시초가에 못 봤습니다. 못 봐서 이런 형태, 이런 패턴은 시가 갭 매매를 해야 되는 패턴이었고요. 현대제철도 시가가 아일랜드 갭을 들면서 돌파 갭이 나왔기 때문에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철강 쪽에 굉장히 오늘 강력한 시세가 붙었다라고 봐야 됐죠. 근데 이런 거는 보지를 못해서 대응을 못해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모든 종목은 다 매매하기는 어렵지만 매매의 포지션을 잡을 때 이런 아일랜드 갭의 발생 여부, 시황에 따라서 대형주가 같이 움직였을 때는 이 중소형주들은 폭발해버리는 경향이 있겠죠. 하이스틸 말 그대로 시가가 고가에 상가 마감을 했는데, 저는 시가 자체가 이 자리를 못 넘어서 예약 매수를 걸었으면 볼 수도 있었겠더라고요. 예약 매수를 걸었다면 이 자리에서 볼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러지 못해서 그냥 시가 매수를 해서 좀 아쉽네요. 시가 매수 매도를 해서 이렇게 되겠죠. 예전에도 꽤 많이 먹었던 종목이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좀 아쉽게 한 15% 정도 그냥 깔끔하게 시가에 전량 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게 얘는 마감을 했고요. 오늘 보면은 이 하이스틸, 그 다음에 동일철강이 아니라 상한가 간 종목이 하이스틸, 부국철강 등 철강주들이 대거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일단은 사실 이 시크니컬 쪽이라 좀 길게는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알랩이라는 종목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신고가에서 돌파 갭이 또 나오면서 굉장히 높게 올라갔는데 거래대금이 7천억 터지면서 이런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역사적 신고가에 도달을 했죠. 사실 저는 상따를 좀 시도를 했다가 뭐 1, 2% 뛰기로 그냥 매도를 좀 했었는데요. 딱 이 구간입니다. 상따를 들어간 자리가 16만 5천원 돌파하면서 16만 5천원을 돌파할 때 그 자리에 역사적 신고가 이 구간에서 좀 들어갔다가 이 구간을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전량 매도를 해버리고, 너무나 높으니까, 종목이 너무나 높으니까 사실 쉽게 대응은 안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원전 오늘 한신기계가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상승이 나왔는데, 사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S급 종목입니다. 조정을 상방으로 봤는데 어제 이 악성 매물대를 돌파하는 게 가장 좋은 매수 시그널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지점에서 돌파를 할 때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이 자리에서 확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구간에서 돈이 들어왔고 이 상태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들어왔고 이 시점에도 끊이지 않는 매수세가 있었고 여기서 뭐 샀다 팔았다 했지만은 여전히 강력한 매수세가 남았다면 이 종목은 말 그대로 S급 종목에 저는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오랜만에 이거는 좀 매매를 좀 적극적으로 좀 많이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제도 좀 했었는데요. 어제도 그래도 꽤 제법 이 구간에서 시가 돌파할 때 들어와서 제법 크게 수익이 났던 건데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오늘 첫 돌파부터 꽤 먹고 그 다음에 좀 추가 사고 해서 여기서 다 털고 상따를 좀 해서 얘는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상따를 해서 좀 넘어가고 있고 나머지 뭐 보성 파워텍이라든지 사실 볼 수는 있는데요. 보성 파워텍이라든지 전부 다 저는 이게 라이브 방송에서 설명드린 내용인데 한신기계가 상한가에 들어가면 보성 파워텍까지는 돌파가 나올 것이다. 왜? 1등주와 2등주기 때문에 대신 그 다음 종목분들은 공략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매수하라고 저는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보성 파워텍은 매수가 아니라 한신기계만 목표는 상한가. 예, 이 자리죠. 차라리 이 자리의 공략이 훨씬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원리가 있는데 알면은 굉장히 투자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돌파 이후에 이 자리에서 왜 지지가 나오고 이 자리에서는 왜 팔 필요가 없는지, 그리고 상한가 깨지고 나서 이런 구간에서 왜 확인하고 사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로봇주 볼게요. 제가 로보티즈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죠. 이 LG의 주총 이슈가 있다. 그래서 5일선 매매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뭐 사신 분도 있고 안 사신 분도 있어서 나는 모르겠는데 반은 팔고 반은 들고 갑니다. 반은 뭐 비싸게 팔지도 못했고요. 뭐 이런 구간에서 여기 올라갈 때 라이브로 매도하라 했고 뭐 이런 정도 뭐 된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5일선에서 못 잡아서 추격 매수는 하지 못했고요. 내일도 여전히 LG전자의 주총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밀리면 매수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에브리봇 지금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이죠. 에브리봇도 신고가 영역에 있는데 여전히 5일선 타고 가는 매매로 대응을 하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강력한 종목이 그냥 쉽게는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5일선을 타고 가는 매매로 에브리봇, 그 다음에 지금 로봇 대장주가 뭐 계속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뭐 로봇은 제가 볼 때 큰 틀에서 주도 테마, 주도 섹터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유일하게 신고가를 넘겨버릴 수 있는 섹터가 로봇이라고 봅니다. 이 로봇이 신고가를 넘기고 레벨업이 전체적으로 되게 된다면은 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로봇주들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가겠죠. 유일 로보틱스도 뭐 이 정도 구간이 완전히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이 구간이 완전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떨어지면 또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어서 유일 로보틱스도 잘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아까 봤던 뭐 소프트 샘부터 하나 보죠. 보안 관련주인데요. 일단 시간에 종목분들이 6시 어떻게 됐나? 저는 다 매도가 됐는데 일단 인성정보 소프트센 두 개 상한가, 뭐 나머지는 사실은 볼 게 없어서 좀 필요가 없고, 인성정보 소프트센만 좀 보면 되는데 일단 시간 외에 종가가 최고가를 넘겨놨죠.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최고가를 넘겨놨기 때문에 장기 박스권 돌파 흐름이 나오겠죠. 시가를 확인하고 시가를 재돌파하는 순간에 돌파 매매 자신 있으시면 그렇게 대응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출발해서 거래 대금이 시가에 많이 붙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하이스틸처럼 굉장히 강하게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그리고 오늘 부국찰광도 비슷한 흐름이었고요. 적어도 이 앞에 매물대 거래 대금을 월등히 넘겨주는 거래 대금이 들어와야 이거를 뚫고 상승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정도면 돌파에 대해서는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고요. 돌파에 대해서는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자, 그 밖에 기판 쪽 한번 보면은 먼저 심택 신고가 영역에 있죠. 눌릴 때 어디까지 눌리는지, 이거는 수급주 관점에서 신고가 종목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 이 종목 또한 완벽하게 신고가를 뚫어놨죠. 그래서 어제부터 관심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눌리는지, 이런 자리까지 최근에 들어온 자금 자체가 무려 1,500억 가까이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급주 성격에서 눌리는지 좀 천천히 보실 거는 눌리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LG 이노텍도 신고가를 경신을 했죠. 이게 이제 뭐 쌍봉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신고가를 경신하고 이런 첫 스타트를 끊었던 자리는 그래도 강하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잘 기다려서 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밖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드디어 쌍바닥을 약간은 찍어서 돌려주는 모습이 좀 나온다 생각이 듭니다. 완벽하게 이 21선을 우상향 시키는 구간이 되면 주가는 올려 있을 거로 좀 보여지고요. 여기서 횡보를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1분기의 실적은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많은 종목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또 시간이 없어서 뭐 오늘 몇 개 더 매매는 했었는데 의미 없는 매매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고려시멘트도 종가에 좀 봤었는데 완전히 그 변동성이 좀 먹같다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서 그다음에 해서 뭐 1%대 간단하게 수익으로 좀 마무리는 했었는데 조금 아쉬웠던 매매인 것 같고, 그 다음에 DSR 제강 철강주는 후발주자를 건들면 안 되는데 뭐 돌파가 나와서 뒤늦게 따라붙어서 매매했던 거. 그 다음에 AT 세미콘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AT 세미콘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얘는 좀 문제가 좀 있는 종목이라 감사 보고서가 나오면은 매매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던 종목이긴 해요. 근데 워낙에 재무 상태도 안 좋고 그래서 얘는 짧게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장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시장일 수도 있어요. 대신 제가 매매를 하는 종목군들을 보면은 어찌 보면은 대장주 시장 주도주 안에서 매매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게 어찌 보면 지금 시장을 잘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대장주를 못 잡았으면 그냥 놔주고 어떻게 해서든 비싸더라도 대장주 위주로 매매하려고 노력을 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